회장님, 이걸 지금 막지 않으면 이 순간에도 회사에 수백억의 손실이 갈 거예요. 저한테 5억만 주시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병원비 때문에 회장님께 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던 새벽의 병실은 조용했으며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공간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바쁘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속도는 병상 위에 누워 계신 분의 숨결과는 전혀 맞지 않고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 놓인 낡은 의자는 오래된 분식집처럼 삐걱거렸고 그 위에 앉아있던 민준 씨는 손을 꽉 쥔 채 움직이지 않고 계셨습니다. 의사의 말은 간단했지만 잔인하셨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더 미룰 수 없으며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동정도 위로도 없었고 숫자만 남으셨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설 때 민준 씨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셨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을 해보아도 현실은 단 하나의 답만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답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민준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공공도서관 구석 자리에서 노트북을 켜셨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숫자가 쉼없이 바뀌고 있었으며 그 흐름은 감정과는 무관하게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던 손이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몇 시간 후 민준 씨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셨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여다본 대기업 보안 서버에서 명백한 허점 하나가 보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러 숨긴 것도 고도의 기술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방심에서 비롯된 틈이었습니다. 그 틈은 작은 균열처럼 보였으나 잘 건드리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바로 침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구조를 분석하고 기록하고 다시 되돌리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을 지우신 뒤에도 손끝은 떨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민준 씨는 처음으로 재능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병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순자 씨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창백해 보이셨습니다.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고 기름 냄새와 웃음소리가 기억 속에서 어른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결심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작성하셨습니다. 받는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에 서 계신 인물이었고 보내는 이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위협도 구걸도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를 알고 있다는 한 줄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직후에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계셨습니다. 뉴스에서는 주가와 정치 이야기만이 반복되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여전히 같은 기계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화면에 뜬 짧은 알림 하나가 그 바람을 산산이 부수고 말았습니다. 연락은 예상보다 조용했고 정중했습니다. 장소와 시간만이 간결하게 적혀 있었으며 질문도 조건도 없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셨습니다. 상대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교복 대신 단정한 셔츠를 입고 약속 장소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고층 빌딩의 최상층 회의실은 비어 있었으며 커다란 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의 중심에 앉아 계신 태성 씨는 예상보다 더 조용한 분위기를 풍기고 계셨습니다. 냉철한 시선은 상대를 꿰뚫는 듯 했지만 분노나 경멸은 느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상처를 숨긴 사람 특유의 무거운 침착함이 흐르고 계셨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발견한 취약점의 구조만을 설명하셨고 태성 씨는 단 한 번도 끼어들지 않으셨습니다. 설명이 끝났을 때 태성 씨는 미소도 분노도 아닌 아주 짧은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민준 씨는 이미 판정이 내려졌음을 느끼셨습니다. 태성 씨는 법이나 처벌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제안을 꺼내셨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프로젝트였으며 외부의 시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계셨습니다. 그 대가로 제시된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순자 씨의 치료 전액과 최고의 의료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준 씨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윤리적 계산이 동시에 무너지고 계셨습니다. 옳고 그름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살아있음 앞에서는 너무 느리고 무력한 개념처럼 느껴지셨습니다. 회의실을 나설 때 민준 씨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선택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고 그 무게는 누군가 대신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성 씨는 창밖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등 뒤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조용히 깨어나고 계셨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민준 씨의 시간 개념은 서서히 무너지고 계셨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학교의 종소리나 주말의 존재도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고 계셨습니다. 대신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구조와 논리 그리고 실패와 수정의 반복만이 현실처럼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그 공간은 안전했지만 동시에 숨막힐 만큼 폐쇄적이었으며 민준 씨는 그 안에서 점점 깊이 잠기고 계셨습니다. 작업실은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은 없었고 창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최소화함으로써 오직 사고와 판단만이 남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느끼셨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단순함은 압박으로 바뀌고 계셨습니다.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고 키보드 소리마저도 스스로를 감시하는 소음처럼 들리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맡은 작업이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요구되는 것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드러나는 선택과 태도였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멈추는지, 어디까지 파고드는지, 그리고 위험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셨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자유롭지도 않으셨습니다. 태성 씨는 정기적으로 작업실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나타나셨고 늘 같은 방식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고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신 뒤 민준 씨의 손놀림과 시선의 흐름을 잠시 관찰하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감시와는 다른 종류의 집중이 담겨 있었으며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질문은 언제나 간단하셨습니다. 왜 이 방식을 택했는지, 다른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았는지, 실패했을 때 무엇을 먼저 버릴 것인지와 같은 질문들이셨습니다. 기술적인 정답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판단의 기준을 묻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질문들이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음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마치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셨습니다. 병원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고 계셨습니다. 치료 경과는 분명히 호전되고 있었으며 의료진의 표정도 이전보다 밝아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이면에 자신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은 민준 씨의 마음을 편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기쁨은 곧바로 죄책감으로 이어졌고 그 죄책감은 다시 작업에 대한 집착으로 변하고 계셨습니다. 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마치 자신이 치르고 있는 대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처럼 느껴지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준 씨는 코드의 한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멈추고 계셨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더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안전했지만 동시에 프로젝트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는 처음으로 이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이미 자신이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계셨습니다. 태성 씨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오래 머무르셨고 떠나기 전 아주 짧은 한마디만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은 평가도 지시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확인에 가까운 뉘앙스를 띠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한마디를 오래 곱씹고 계셨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이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님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점점 흐릿해지고 계셨습니다. 대신 질문만이 선명해지고 계셨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다른 무엇을 희생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른이란 무엇으로 책임을 증명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들이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질문들에 아직 답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외면하지는 않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의 작업 방식은 미묘하게 달라지고 계셨습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판단은 더 신중해졌고 결과보다는 과정의 의미를 더 깊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를 위한 변화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에 가까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태성 씨의 시선에 닿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 씨의 방문은 눈에 띄게 잦아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여전히 일정하지 않았으며 시간과 목적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계셨습니다. 프로젝트의 진척과는 무관하게 무언가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민준 씨는 작업실이 아닌 전혀 다른 공간으로 안내받고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평소보다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내부에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마주한 공간은 예상과 달리 차분하고 오래된 분위기를 띠고 계셨습니다. 첨단 장비 대신 나무 책장과 낮은 조명,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가구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공간은 업무를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회장의 공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오히려 누군가의 기억을 보관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처럼 느껴지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이 자리가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된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 속 인물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사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시선과 질문들, 그리고 설명되지 않던 침묵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계셨습니다. 태성 씨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과거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성공과 확장의 이야기 이전에 지키지 못한 시간과 선택의 공백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변명도 고백도 아닌 이미 수없이 되뇌었을 말의 반복처럼 담담하게 이어지고 계셨습니다. 권력과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마주한 실패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이 만남의 본질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능력을 시험받는 대상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을 되돌아보기 위한 거울에 가까운 존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부담으로 다가오기보다 오히려 묘한 연민과 책임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계셨습니다. 그날 태성 씨의 태도는 이전과 달리 조심스러우셨습니다. 명령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셨으며 민준 씨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회의실에서 볼 수 있던 경영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를 아직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우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침묵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느껴왔던 불안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프로젝트 중단에 대한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지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의 성과도 결과도 필요 없다는 말은 단호하셨지만 동시에 해방처럼 느껴지고 계셨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아이를 시험하는 선택 대신 이제는 지켜야 할 대상으로 남기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판단에는 계산보다 후회가, 후회보다 다짐이 더 크게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결정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고 계셨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자신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함도 함께 밀려오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대신 짊어질 책임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여전히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나설 때 민준 씨는 처음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복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대신 무거운 이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성 씨 역시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셨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결심이 조용히 굳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프로젝트는 기록에서조차 사라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과 깨달음은 두 사람의 삶에 깊게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다가올 마지막 선택을 더욱 분명하게 비추고 계셨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문서에도 남지 않고 계셨습니다. 작업실의 장비는 조용히 철거되었고 민준 씨가 드나들던 통로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 폐쇄되고 계셨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처럼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었지만 민준 씨의 일상은 그만큼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계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겪어온 선택과 책임의 무게가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가고 계셨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은 이전과 달리 확신을 담고 있었으며 회복의 속도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병실 창가에 앉아 계신 순자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안도의 숨을 처음으로 내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완전하지 않았고 늘 한 겹이 긴장과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순자 씨는 이전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계셨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긴 탓인지 민준 씨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깊어지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지만 이미 많은 것을 느끼고 계신 듯한 표정이 자주 스쳐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말하지 않은 사실들이 언젠가는 무게로 돌아올 것 같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으셨습니다. 태성 씨와의 직접적인 연락은 완전히 끊기고 계셨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행정 처리, 치료 일정, 이후의 관리까지 모든 과정은 이상하리만큼 매끄럽게 이어지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도움은 오히려 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고 계셨고 민준 씨는 그것이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일상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전혀 같지 않게 느껴지고 계셨습니다. 교실의 소음, 칠판의 분필가루,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그대로였지만 민준 씨의 시선은 더 이상 그 안에 완전히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푸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아는 것보다 선택의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몸으로 겪고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순자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몸이 아팠던 시간보다 민준 씨가 혼자 견뎌왔을 시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돈이나 도움의 출처를 묻지는 않으셨지만 대신 사람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들은 훈계가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조심스러운 확인처럼 들리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고 계셨습니다. 발견, 선택, 거래, 시험, 그리고 중단까지 이어진 시간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재능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계셨습니다. 태성 씨의 선택 역시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계셨습니다. 더 큰 이익을 포기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앞에서 다른 답을 내린 결정은 쉽게 내려질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선택이 완벽한 구원이나 화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반복을 멈추는 용기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식집의 불도 다시 켜지고 계셨습니다. 이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는 못하셨지만 순자 씨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하며 익숙한 냄새와 소리를 다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 평범함은 이전보다 훨씬 값지게 느껴지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의 삶은 겉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학생이었고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았으며 세상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선택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결과보다 먼저 생각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자리 잡고 계셨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재능이나 돈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 조용히 방향을 가리키는 기준이 되어가고 계셨습니다.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한 속도로 흘러가고 계셨습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이 지나가자 민준 씨의 하루는 다시 반복과 루틴으로 채워지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학교에 가고 병원이나 분식집을 오가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길을 걸어도 민준 씨가 받아들이는 세계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을 완전히 떠난 이후 순자 씨의 생활은 조심스럽게 재정비되고 계셨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은 되찾고 계셨습니다. 무리하지 않겠다는 약속 아래 분식집의 문은 일정한 시간에만 열리고 계셨고 단골들은 그 사정을 이해하며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민준 씨에게 단순한 회복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은 혼자 감당하는 희생이 아니라 함께 버텨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민준 씨는 여전히 눈에 띄는 존재이셨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사고의 깊이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태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깃들어 계셨습니다. 정답을 빠르게 말하기보다 다른 시선을 기다릴 줄 알게 되었고 혼자 해결하기보다 설명하고 공유하는 쪽을 택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조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겪은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만든 변화였습니다. 한편 민준 씨는
컴퓨터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계셨습니다. 과거에는 문제를 뚫고 들어가는 데에만 집중하셨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 남는 흔적까지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기술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무조건적인 도전의 대상은 아니게 되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먼저 떠오르고 계셨습니다. 태성 씨의 존재는 점점 기억 속에서 조용히 가라앉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고 일상 속에서 그 이름을 떠올릴 이유도 사라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큰 방향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계셨습니다. 그것은 감사나 원망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처럼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는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프로그램을 알게 되셨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하지만 방향을 잡지 못한 아이들을 돕는 활동이었으며 전문적인 성과보다는 함께 배우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망설임 끝에 참여를 결정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생각보다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예상보다 느렸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 속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가 이해하는 순간의 표정, 작은 성공 앞에서의 기쁨, 그리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는 문득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말입니다. 그 질문에는 후회도 자책도 담겨 있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의 방향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조용히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매일의 태도와 반복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식집의 불빛이 저녁 거리를 밝히고 계셨고 익숙한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풍경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 계셨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 지키고 싶은 가치,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선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혼란스럽지는 않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완벽한 답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 앞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바람만큼은 분명하게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앞으로의 삶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이끌어갈 기준이 되어가고 계셨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사소한 변화로 먼저 느껴지고 계셨습니다. 아침 공기가 조금 더 가벼워졌고 분식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서서히 달라지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변화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시간이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계셨습니다. 멈춰있던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그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선택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년 센터에서의 활동은 어느새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공간이었지만
반복되는 만남과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민준 씨의 태도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바라보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위치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묘한 책임감이 생겨나고 계셨습니다. 그 책임감은 과거에 느꼈던 압박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단순한 흥미, 막연한 동경, 혹은 도망치고 싶은 현실 때문인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이유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 역시 비슷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순자 씨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하루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한결 단단해지고 계셨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은 민준 씨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계셨습니다. 버틴다는 것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출 줄 아는 용기라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는 우연히 과거에 작성했던 코드 파일을 다시 열어보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미완성으로 남겨진 구조와 그 시점의 판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다시 완성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먼저 들었을지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준 씨는 다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그때 멈출 수 있었다는 선택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계셨습니다. 그 선택은 여전히 민준 씨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크지 않았지만 기준은 분명해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길이 더 빠른지보다 어떤 길이 더 오래 남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기준으로 삼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강요한 윤리가 아니라 직접 겪은 결과에서 비롯된 판단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불공평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힘 있는 사람들의 선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종종 가장 약한 곳에 먼저 닿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려 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해하려는 태도만큼은 잃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계셨습니다. 어느 저녁 분식집 앞 골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민준 씨는 잠시 걸음을 늦추고 계셨습니다. 이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느껴지는 무게는 분명히 달라지고 계셨습니다. 과거에는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존재만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 바깥에 있는 수많은 얼굴과 상황들이 함께 떠오르고 계셨습니다. 책임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에 가까운 감정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지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결과만을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존재, 선택의 책임을 외면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은 흔들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다짐은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갈림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줄 기준이 되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이 충분히 정리된 뒤에야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더 빨리 가는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오래 남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고 계셨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예고도 극적인 계기도 없이 일상의 틈 사이로 스며들듯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가 그 사실을 실감하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였습니다. 청소년 센터의 컴퓨터 한 대가 반복적으로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고 담당자는 단순한 고장으로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민준 씨의 눈에는 그 문제가 단순한 하드웨어 결함으로 보이지 않고 계셨습니다. 확인 과정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계셨습니다. 이전처럼 빠르게 파고들지 않으셨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민준 씨는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구조를 발견하고 계셨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다뤘던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숨겨진 접근 경로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는 곧바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셨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역시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번거로웠지만 그 선택에는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서 해결하고 넘어갔을 문제였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투명하게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민준 씨는 스스로의 변화를 또렷이 체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종종 과거를 떠올리고 계셨습니다. 특히 태성 씨와 나누었던 침묵과 선택의 순간들이 반복해서 떠오르고 계셨습니다.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사람의 마지막 태도가 하나의 기준처럼 작용하고 계셨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했던 그 순간은 민준 씨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순자 씨 역시 민준 씨의 변화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말투나 행동이 아니라 판단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오래 살아온 사람 특유의 감각으로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식집 문을 닫은 뒤 조용히 앉아 계시던 순자 씨는 민준 씨에게 무심한 듯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커진다는 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안 하기로 정하는 게 늘어나는 거라고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은 설명도 덧붙임도 없이 그대로 마음에 남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점점 깨닫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큰 선택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남은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결정들이었습니다. 그 결정들이 쌓여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는 컴퓨터 앞에서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보다 왜 그것을 하려 하는지가 먼저
떠오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빠르게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피하지는 않고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비슷한 하루가 또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휩쓸리지 않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할 가능성도 흔들릴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예전처럼 능력에 기대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다짐을 지켜내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많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 것이라 느끼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이 오더라도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무게로 민준 씨의 중심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어떤 변화는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 본인은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끼고 계셨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은 조금씩 달라지고 계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질문의 대상이 되기보다 의견을 묻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고 청소년 센터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율의 역할을 맡게 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나 직책이 아니라 선택의 태도에서 비롯된 신뢰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의 담당자는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네고 계셨습니다. 외부 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으며 기술 교육을 돕는 자리였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고 경험으로만 보자면 분명 도움이 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민준 씨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민준 씨는 그 불편함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분명 긍정적이었지만 성과를 수치로 증명하려는 압박이 지나치게 강하게 느껴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보다 결과물이 먼저 평가되는 구조는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시험의 형태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민준 씨의 판단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곧바로 답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순자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별다른 설명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대화 속에서 민준 씨는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빠른 성과보다 느린 변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오래 남는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며칠 뒤 민준 씨는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하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방식으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분명히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그 선택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었지만 후회로 이어지지는 않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기준을 지켜냈다는 조용한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그 결정 이후 민준 씨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계셨습니다.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누군가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예전처럼 두렵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짊어질 줄 아는 법을 배우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민준 씨는 오랜만에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절망 속에서 발견했던 가능성, 위험한 거래, 그리고 중단의 선택까지 이어진 시간들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상처라기보다 기준을 세워준 흔적처럼 느껴지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바꾼 것은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 반복된 선택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멈추기로 한 순간, 나누기로 한 결정, 투명하게 드러내기로 한 태도들이 쌓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분식집 앞을 지나던 밤, 불이 켜진 간판 아래에서 민준 씨는 잠시 서 계셨습니다. 예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속에 자리한 책임의 범위는 분명히 달라지고 계셨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은 여전히 소중했고 그 바깥의 세상 역시 더 이상 무관한 곳이 아니게 되셨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흔들릴 가능성도 실수할 여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계셨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완벽한 답을 찾을 수는 없더라도 스스로의 기준을 잃지 않는다면 길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확신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하고 조용하게 민준 씨의 중심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다가올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거창한 사건이나 극적인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하루의 한가운데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아침은 유난히 평온하게 느껴지고 계셨습니다. 분식집 앞을 쓸고 계시던 순자 씨의 모습도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도 모두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이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민준 씨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질문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선택들이 과연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피하고 싶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마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걸어왔다는 느낌이 들고 계셨습니다. 청소년 센터에서의 활동은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앞에 나서기보다 한 걸음 뒤에서 흐름을 살피고 계셨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의견을 보태고 계셨습니다. 그 태도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리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은 성과로 환산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마음에 남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센터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계셨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자료 일부가 손실될 위기에 놓여 있었고 담당자들은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상황을 확인한 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고 계셨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과거의 민준 씨였다면 망설임 없이 그 길을 택했을지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준 씨는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과정은 복잡했지만 그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어떻게 공유하느냐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의 작은 사건은 누구에게도 크게 기억되지 않았지만 민준 씨에게는 하나의 분명한 답이 되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녁 무렵 분식집 문을 닫은 뒤 민준 씨와 순자 씨는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리 불편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순자 씨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계셨고 그 미소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왔는지를 분명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준 씨는 책상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화면을 켜고 천천히 손을 움직이며 생각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코드도 계획도 아니었으며 다만 스스로에게 남기는 흔적에 가까우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재능은 여전히 자신 안에 있었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 재능을 어떻게 절제하고 언제 내려놓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하루가 또 끝나가고 계셨습니다.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있었고 골목은 조용해지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것이고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답이 없어도 사람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쫓기지 않는 숨결로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모든 사건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고 계셨습니다. 거대한 성공도 극적인 결말도 없이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민준 씨의 삶 속에서 조용히 반복되며 의미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